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 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빨리빨리 핵심만 짚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데 사진과 실제 모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원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는 제가 간단하게만 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성신여고도 만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교에서 지금 제가 맡은 학교에서는 1등급이 안 나온 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이제 직전 보강날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린트가 있는데 그 프린트의 적중률이 이번에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도 올해 새로 시작을 한 컨텐츠인데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성신여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 이제 중간고사까지 봤으니까 조금 더 그 분석이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충분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수행평가가 있을 건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지필고사 점수 자체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점수가 왔는데 선생님 30점이에요 이러고 왔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만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대비를 좀 잘 해야겠다. 특히나 이제 서논수령 문항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실험형 수행평가도 있고 숙제형 수행평가도 있는데 특히나 그 서논수령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필고사 보듯이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네, 지금 한 학교당, 한 학년당 인원이 적은 학교가 지금 성신여고가 손에 꼽히는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구간이 굉장히 좁다는 거 하나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만큼 예민하게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왜 서술형 대비가 꼭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대비 없이 시험을 봤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네 분이 들어오시죠. 네 분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진도가 조금 독특하기는 해요. 네, 진도가 좀 독특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도의 혼란 같은 경우에는 없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통합과학 1 해당하는 시험 범위 볼 거고 그 다음에 안 한 걸 시험 보기 때문에 진도를 저희가 뭐 예측해서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교재, 이제 부교재라고 하면 학교 프린트를 얘기하는데 이 학교 프린트를 정리한 게 제 마지막 직전 보강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애초에 문제를 사람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사람이시다 보니까 사람이 출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쓴 텍스트를 가장 믿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프린트를 잘 정리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의 변경을 좀 주었고 그 내용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생물하고 화학 파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화학이 이번에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생물하고 화학 파트보다는 물리하고 지구과학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물리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지구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의욕이 넘치셔서 그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물리하고 지구과학 파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를 준비한다고 치면은 지구과학은 많이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지구과학 파트에서 이제 직권의 변화 파트가 남아있기는 하나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리의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한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리는 것들 먼저 진행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물리하고 지구과학 중심으로 조금 더 심화 수업을 진행해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올해 강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강의 슬로건을 좀 바꿨는데, 데이터가 설계하는 필연적 1등급. 지금 이제 저희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제 교사용 인터넷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문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항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시험 문제에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항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서 시험지에서 등급을 가르지 않는 문제들, 그냥 편안하게 개수 채워주는 문제들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등급을 가르는 문제까지 잘 준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험지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본 시험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인쇄용 자료에는 넣지 못해서 앞에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통합과학 시험지를 봤을 때 일단 독특한 부분이 첫 번째 1번 문항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물리하고 지구과학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단원을 순서대로 내는 게 통합과학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근데 지금 1번부터 물리를 얘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지금 저희 시험 범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장 마지막은 아니지만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있는 단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빼서 앞에다 넣어두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의도가 다분히 좀 보이는 설계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찌되었든 이런 문항들 충분히 잘 준비해서 시험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물리가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넘기고 그 다음에 배경에 깔려있는 문항들 먼저 푼 뒤에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넘길 정도는 아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저희 학교가 물리하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겁먹지 않고 시험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첫 문제 딱 보고 했는데 다음 문제 쭉 보면서 뭐 괜찮긴 하네 하다가 이제 뒤쪽에서 서술형까지 하니까 시간 좀 타이트하긴 하다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시간이 타이트하다기보다는 이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 정도로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페이지에 있는 문항을 제가 하나 뽑아서 넣어놨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하고 아니면 학교 프린터에서 굳이 뽑아서 냈고 라기보다는 지금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계시다는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형식으로 생긴 문항은 사실 거의 없죠.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 나오고 있는 걸 보니 시중에 깔려있는 문항도 쓰시고 직접 또 내시고 그 다음에 등급 가르는 문항 프린트 참고해서 내시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시험지가 구성이 되고 있다 라는 게 이번 시험지에서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특한 선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만 쭉 구성이 되어 있는 편안한 페이지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구과학 페이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문항 한 문항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원소에 대한 표를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줬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표는 아무런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겁주기 위한 표였고요. 문제 자체는 선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단원 간의 희석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기역에서는 멘트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대륙지각과 이제 해양지각 막 하면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살짝의 단원 간의 희석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신경 써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저희 성신여고에서는 물리하고 지구과학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기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이 디귿 선지 때문에 제가 이 문항을 넣어놨습니다. 이 그림도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주 표현이 되는 문항들인데,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신여고에서 프린트에 좀 강조해서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완자나 아니면 우공비 이런 시중 참고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선지 같은 경우에 나왔을 때 이게 맞나 아닌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태양과의 거리라고 말도 심지어 바꿔서 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태양과의 거리로 이해할 수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권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이 그림이 저희 시중에 참고서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인터넷 돌아다니는 문제에는 자주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 표를 직접 하나하나 조사해서 쓰셨나 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독특하다라고 느꼈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까지 선지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표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신경 써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저희가 지구과학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 보면 1번부터 물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번 문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할 게 조금 많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실제로 두 문항에 해당하는 서술형만큼 이제 배점이 큰 그런 문항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2번인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술형을 대비하지 않았으면은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가 살짝 감이 안 오게 되면서 감점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초신성 폭발이랄 단어를 썼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들이 지구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썼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저희가 등급을 가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서술형 문항들이 나왔는데 그림을 그리는 문항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에다 끼워 넣으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암기한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지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험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시험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등급을 가릴 수 있는 적절한 시험지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막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사람이 풀라고, 학생들이 풀라고 낸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그런 시험지도 아니었어요. 정말 적절하게 시험을 잘 출제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성신여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리면은요. 저희가 남은 기말고사에서 준비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시중에 깔려있는 인터넷에 특히 돌아다니는 그런 문항들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 기반으로 특이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해당하는 내용들 외워가야지 시험 선지 고르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술형 문항들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물리하고 지구과학 파트가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다. 다만 기말고사 때는 지금 화학이 들어가는데 원래 그 화학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약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를 매긴다면은 지구과학이 양이 제일 적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화학하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 순서로 중요도를 두고 공부를 해야지 가장 적절한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통합과학에 대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여기 이제 계정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은 제가 수능을 볼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지를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 수업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이클은 다 따라가고요. 그래서 예습할 수 있도록, 본 수업할 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책이 한 권씩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습할 수 있도록 이제 단어를 찾아오는 학습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에 오게 되면 퀴즈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클리닉을 1회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수업 시간을 연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에 질의응답도 하고 시험도 필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매주 총 저희는 3개를 준비해 가고, 그 다음에 아이가 퀴즈 보고 클리닉 테스트 1차 보고 1차 통과 못하면 2차 보고